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마지막 열차 알트코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메타버스 코인이라고 잘 알려진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요. 메타버스 뭐 이미 사실 잘 알려진 게 있지 않습니까? 러블록스도 있고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굳이 뭐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이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저장형 프로토콜, 이제 중앙형 그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죠. 중앙형 서버가 이제 셧다운이 되면 다른 블록체인도 다 셧다운이 되고 거기에 있는 이제 NFT 파일도 영구 손실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려서 그 파일코인과 아리브라고 하는 코인 말씀드렸는데요.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요. 지금 현재는 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뭐 광고 수입, 뭐 각종 수수료 수입들이 다 누구한테 갈까요? 로블렉스와 제페토에게 다 가겠죠. 반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의 NFT 소유권은요. 설사 이 플랫폼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그 사용자에게 영원히 귀속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중앙화와 탈중앙화 플랫폼인 거죠. 자, 메타버스가 지금은 뭐 게임이다, 오락이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실험적인 것에 그치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직업이 생기고요. 학교를 다니고 또 이게 돈벌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돈벌이가 여기서는 핵심 그 단어고요. 돈벌이에 활용이 된다,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게요. 결국 웹3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플랫폼 중앙형에서 탈중앙화, 이제 탈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돈을 기존에 그 이제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던 것을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들이 가져가는 것. 저는 이게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시기 또 전에 올해 6월 달에 SEC가요. 그 바이낸스 US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코인들을 제가 볼 땐 다 좋은 코인인데요. 다 증권이라고 몰아세워서 이때 이제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SEC와 CFTC가 이 코인들을 넣고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코인들이 상식적으로 유망한 코인이겠습니까? 아니면 곧 있으면 없어져 버릴 코인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유망하기 때문에 본인의 관할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코인이 뭐가 있다고요?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둘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 먼저 보시면 뭐 이더리움 기반 가상현실 플랫폼 맞죠? 자, 여기에서 뭐 게임도 한다, 뭐 패션쇼도 한다, 근데 아이템을 사고 판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요, 이게 부동산에 좀 가까워요. 디센트럴랜드에서 땅을 사서 그 빌더라고 하죠. 땅을 산 다음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영업 활동을 실제로 합니다. 또 광고도 하고요. 이게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실제로 물건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 아바타들에게 뭐 모자, 뭐 안경, 뭐 신발 이런 걸 팝니다. 자, 이때 마나라고 하는 그 디센트럴랜드 코인이요. 이 코인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사고 파는 데 쓰이고요. 랜드라고 하는 또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땅을 사고 팔고 또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또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입찰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 마나 코인을 좀 소각을 시킨다고 하네요. 태워서 없애서 지금 벌써 6억 개 정도가 소각이 이미 됐다고 합니다. 자, 디센트럴랜드에서 뭐 하나 봤더니 뮤직 페스티벌 열고 있고요. 정말 그 생각보다 다양한 뭐 여기 제작비가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뭐 어디 홀을 뭐 대여하는 것도 아니죠. 뭐 AI 서밋 뭐 여러 가지 그 컨퍼런스 보시면 뭐 여기 아키텍처는 뭐 건축 비엔날레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정말 쉴 새 없이 많이 합니다. 그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는 벤 브릿지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오래된 보석 회사입니다. 처음으로 국제 보석 박람회를 메타버스에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바타들이 상점을 걸어 다니고요. 그 중에 하나 매장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제가 차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게 뭐 저희의 아바타가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시간을 보냈던 브랜드가 뭐 본인들 브랜드였다. 벤 브리지였다. 그 다음이 DKNY, 토미 힐피거, 뭐 아디다스, 코치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 이런 통계까지 다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이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이제 NBC라고 미국에서 잘 알려진 그 언론사입니다. 경제 뉴스, 뭐 이런 뉴스 채널인데요. 팔로워가 뭐 거의 485만 명이죠. 여기서 뭘 하나 했더니요. 디센트럴랜드에서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자, 여기에서 땅을 사서 스튜디오 짓고 실제로 방송을 하는데요. 방송이 뭐 진짜 우리 생각하는 뉴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음악, 또 뭐 광고, 뭔가를 판매하고 이제 게임 형식으로 약간 이게 뉴스 센터가 하는 역할이 맞나 싶을 뭐 이런 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제 뭐 이 사진에 있는 벽돌폰을 쓰시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한 10년 후에 스마트폰으로 여행 뭐 택시도 잡고요, 배달도 시키고요, 음악도 듣고요, 다 뭐 은행도 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면 이해 어렵겠죠?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메타버스가 뭐 온다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뭐 매우 극소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버스에서 이거 디센트럴랜드 땅을 어떻게 파나 봤더니 어떤 구역을 이렇게 셀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 구역이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거 입찰해서 사가고 이게 사고 파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뭐 여러 가지 신탁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디센트럴랜드가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리고 있죠. 뭐 파일코인도 있고요. 뭐 호라이즌, 체인링크,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 그 GBTC 그 비트코인 신탁 상품의 프리미엄이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50, 60%까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들은 지금 보니까 100%, 200%, 3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이 플러스 프리미엄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기관들이 주 고객이거든요. 기관들이 알트코인에 관심이 많다, 적다,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디센트럴랜드는 지금 거의 300%란 얘기죠. 솔라나도 뭐 가장 높습니다. 체인링크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런 코인들이요. 언젠가 기다리면 현물 ETF 다 승인이 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놓고 오랫동안 그냥 깔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돈 법니다. 자, 바이낸스 재팬에서요. 11월 27일에 뭐 여러 가지 코인을 지금 상장을 시켰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코인들을 많이 지금 상장을 시켰습니다. 뭐 헤데라, 뭐 니어, 옵티미즘, 이뮤터블 X, 아비트럼, 그래프 렌더 여기에 그 디센트럴랜드도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비트코인 그 거래소 중에 일본은요, 사실 근데 다양한 코인을 웬만해서는 상장을 실은 잘 안 시키죠. 좀 보수적인데요. 4월 20일 이게 23년도 올해 4월 달에 디센트럴랜드를 일본 최초로 상장을 또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달간 개발 활동이 많은 NFT 프로젝트 1위에도 한번 꼽힌 적이 있네요. 디센트럴랜드, 뭐 플로우, 샌드박스, 엔진, 엑스 인피니티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 기사인데요. 피델리티에서 디센트럴랜드에다가 그 교육 캠퍼스, 대학처럼 캠퍼스를 개설했다. 두바이의 소매 업체는 여기에서 무슨 그 쇼핑몰 같은 거를 열었나 봅니다. 그리고 터미 힐피거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패션 센터도 오픈을 했죠. 자, 유명 패션 브랜드 디젤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좀 웨어러블 NFT를 디센트럴랜드에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도 새로운 센터를 오픈했다고 하죠. 지금 사실 올해, 작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락장에 아무도 관심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을지 이해가 되실까요?
일단 샌드박스를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봅니다. 굳이, 사실 성격은 좀 비슷해서요. 제가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중앙형이다라고 볼 수는 좀 없지만, 이제 성격이 그래요. 샌드박스는 분명한 그 주체가 있고요. 샌드박스 코리아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추진력 있게 집중적으로 잘 밀고 나가는 성향이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그냥 말해서 디센트럴된 랜드, 그러니까 기업들이 플랫폼을 깔아놓을 테니 너희들이 와서 알아서 잘 이것을 빌드업을 시켜라. 이제 약간 그런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샌드박스는 외관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좀 화려합니다. 그리고 추진력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기 투자금은 샌드박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투자자에 좀 투자 많이 하셨던 분이 보니까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 그리고 슬랙과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의 투자자는 누군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삼성도 있었고요. DCG 그룹,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BG라고 하는 캐피털, 헤지 펀드도 있고요. 폴리곤, 또 사이버펑크, 그 NFT 프로젝트죠. 여기에서 좀 다양하게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을 또 하나 한번 찾아보자면, 디센트럴랜드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그 시장이 디센트럴랜드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샌드박스는 반면 그 오픈시랄지 여러 가지 NFT를 더 다양한 통화로 그 코인으로 사고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KYC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원 증명을 이제 본인 그 인증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력이 좀 더 강하다고 저는 일단 느껴지네요. 샌드박스의 파트너십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최근에 그 라코스테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와 90주년 창립 어떤 제휴를 했었고요. 10월 달에는 포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언론사 있잖아요. 웹3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방법. 자, 이게 기존에는 서술형 뉴스였다고 하면 몰입형, 입체감 있는 생동감 있는 어떤 뉴스다. 저는 이것도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뉴스가 얼마나 생동감을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샌드박스가 넷마블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 회사죠. 여기도 게이밍 그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계속 맺고요. 자,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유비소프트와도 파트너십을 오래 체결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K 드라마를 만드는 어떤 그 회사와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라고요. K-팝, K-컬처, 스포츠. 제가 롯데월드 갔을 때도 이 샌드박스 브랜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뭔가 대량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 한창 때죠. 제페토에서도 아바타 NFT를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워킹 데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튜디오도 지금 샌드박스에 이제 가게를 차렸다고 하네요. 21년도 그 뜨거웠던 열기에서 사실 신규 그 땅 파는 세일 라운드 3초 만에 완판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더리움으로 치면 3,400개의 이더리움을 게임 내 가상 공간 땅을 팔아서 모았다? 자, 이게 조금은 거품이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그 모든 그 포텐셜, 잠재력이 실현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올해 이런 기사 정말 많이 떴습니다. 이게 10월 1일자인데요. NFT는 정말 죽어서 묻혔다. 모든 그 지표들은 예스라고 말을 합니다. 95%의 NFT는 다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NFT는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게 다 올해 8월, 9월, 10월 달 이런 NFT가 죽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었고요. 메타버스는 어떨까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RIP인데요. Rest in Peace라고 그냥 편히 쉬소서 이런 말입니다. 21년도에 태어났다가 23년도에 죽었다. 사실 메타버스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페이스북이었죠.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올인을 했었고요. 제가 수조인지 알았는데 작년 한 해만 16조 원을 날렸습니다. 이게 손실을 받고
직원들도 많이 해고가 됐었죠. 자, 메타버스 지금 그럼에도 그 마크 저커버그는 절대 포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링크드인에 글이 있습니다. 뭐 박사 학위까지 받은 어떤 사람이 메타버스가 실패하는 10가지 이유를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뭐 지금 메타버스 NFT 전에도 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요. 예전에 인터넷도 죽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공식적으로 474회 죽었습니다. 가장 최근은 올해 4월 22일에 죽었었고요. 가장 오래된 죽음은 2010년 12월 달이었다고 하네요. 자, 메타버스 NFT가 정말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마나코인과 샌드박스가 이 메타버스의 그래도 대장주라고 탑2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시가총액 1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일일 활성 이용자가 38명이더라. 이게 디센트럴랜드고요. 샌드박스는 그래 좀 낮네요. 522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이 이겁니다. 메타버스가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잠재력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자, 샌드박스 제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가 10월 8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바닥에 근접한 387원이었습니다. 자, 이러니 메타버스 NFT가 죽었다라고 나올 만한 상황이죠. 자, 보이저 디지털이라고 했던 예전에 이제 파산했던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이 와중에 채권자 빚을 갚는다고 코인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인 중에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가격이 사실 뭐 되게 좋지 않았죠. 자, 디센트럴랜드의 이제 이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가격 폭락한 거 이게 이제 투기에서 진짜 혁신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 뭐 디지털 아트가 아니고 소유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정부나 기관에서 NFT를 활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 믿는다가 중요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NFT 눈에 보이는 거는 시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믿는다. 이제 돈나머니도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항상 나는 I believe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인상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코인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도 디센트럴랜드 마이너스 93%, 샌드박스 마이너스 95%입니다. 심각한 지금 뭐 하락, 폭락 영역에 여전히 머물고 있죠. 마나 코인을 한번 보면요. 유통량이 이제 1.8 빌리언, 전체가 2.2 빌리언 정도 되는데요. 총 공급 대비 유통량이 84%, 그러니까 시장에 이미 84% 코인이 이미 풀려 있죠. 매우 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시장에 나올 거는 16%밖에 남지 않았죠. 샌드박스는 조금 더 적습니다. 이제 유통량이 총 공급 대비하면 한 70% 정도. 사실 올해도 이게 덤핑이 소위 이제 언락돼서 많이 시장이 풀렸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하락장에서 가격의 폭락, 회복을 더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주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제 가격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시가총액과 가격이 사실 뭐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가 대비 이제 디센트럴랜드는 마이너스 92.5%, 샌드박스는 마이너스 95%가 조금 넘어가죠. 두 가지 코인을 토크노믹스로 보면 이제 마나 코인이 조금 더 낮고요. 근데 가격 매력도는 뭐 사실 뭐 별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둘 다 아주 큰 할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내년도 생각을 했을 때요. 게임 코인이나 인공지능 코인은 지금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올해도 했지만 앞으로도 특히 이제 12월 달에도 내년 1월 달에도 오를 가능성이 솔직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 있지만 조금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그에 비하면 이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는 가격 회복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나, 샌드, 플로우 다 들고 있고요. 근데 이 코인들을 좋아하고 유망하다고 보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매수를 한다면 하락폭은 여기에서 더 뭐 마이너스 40%, 50%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저는 크다.
다만 이제 좀 단기간의 가격 회복은 좀 쉽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NFT라고 하면 뭐 코카콜라, 뭐 햄버거 가게, 타코벨, 신발, 나이키까지 다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게임 회사들, 스포츠, 뭐 럭셔리 브랜드들, 엔터테인먼트, 뭐 기술 회사들, 미술. 자, NFT가 지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다 죽었다고 아까 나왔었죠. 근데요, 어, 그 명품 중에서 에르메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중에 명품이 에르메스 아닙니까? 제일 비싼 브랜드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자존심 센 럭셔리 브랜드마저도 NFT 시장이 지금 뛰어든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왜 명품 브랜드들까지 굳이 그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도 없는 명품을 지금 팔겠다고 NFT 제휴하고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향후의 디지털 세상, 결국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CBDC의 세상이 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CBDC의 브릿지 커런시가 바로 XRP고요. 또 스텔라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거죠. 코인도 그렇고요. 리플과 스텔라 망도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현실로 된다면, 자,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의 가격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